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제3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화와 순환 중에서 영양소와 소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단원 순환과 혈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화, 영양소와 소화, 그 복습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소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우리 몸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어떻게 소화가 될까요? 자, 입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로 잘게 부수고 침과 골고루 섞어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도로 넘어가겠죠. 식도, 여기 식도가 있죠. 네. 입과 위를 연결하는 여기 입과 요게 위거든요. 요게 위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거. 위를 연결하는 아주 가늘고 긴 관으로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식도가. 그 다음에 위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요. 얘가 이제 위로 가면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아이고, 이렇게 네, 이런 모양입니다. 액이 나오는데요.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예, 위에서는요. 그 다음에 위 다음에는 어디로 가나요? 네, 위 옆에 있는 이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3대 영양소, 우리가 3대 영양소 뭐라 했나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필요하죠. 분해할 때 그 소화 효소를 여기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자에서 췌장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는 소장으로 가죠.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에서는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여기 안에 들은 거, 요게 다 소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꼬여서 이제 물쳐 있죠. 실타래처럼. 그런데 이걸 피면은 굉장히 길어요. 한 줄로 세우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꼬불꼬불 뭉쳐 있어요. 이것도 길고 가는 관으로 영양소들이 소화 흡수됩니다. 여기에서 소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대장으로 가죠. 대장은 소장보다는 굵습니다. 그 관이 이렇게 굵죠. 갈색으로 되어 있네요. 고동색으로 이런 모양의 이렇게 대장으로 이렇게 소장을 감싸고 있어요. 주로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물도 영양소의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소화되는 과정, 그리고 기관을 나타냅니다. 기관의 종류와 그 하는 일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입에선 어떤 일을 하고, 식도에선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 예, 다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 복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이 그림으로 조금 봤지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식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에서 입에서는 이로 잘게 부수고 침과 함께 탄수화물을 소화합니다. 그 다음에 식도에서는요,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죠. 그 다음 위에서는요, 네, 위에서는 주머니처럼 생겼고 위액으로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자라는 것이 위 옆에 있는데 3대 영양소를 분해해서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거기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분해하죠. 이런 음식물들을. 또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는 영양소들이 소화 흡수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은 어떻다고요? 소장보다 굵고 그리고 주로 물을 흡수한다. 우리 그림에서 본 내용 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 소화와 순환, 아직도 소화와 순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 지난번에 영양소와 소화를 배웠다면 순환과 혈압이라는
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영양소와 소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순환과 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다음 화면으로 넘길게요. 자, 이 소화와 소화와 혈압입니다. 소화와 혈압. 네. 생각 열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우선 혈압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평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체온이나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혈압은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순환기관과 혈압에 대해 알아보자.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어떤 내용인지 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그 밑에 있죠? 사진을 보시면 네, 혈압을 재보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이렇게 재는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혼자서도 잴 수 있죠. 좀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서 혈압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그 밑에 학습 목표 찾으셨나요? 네. 처음으로 순환기관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순환기관이 뭘까? 네, 순환기관에는 어떠한 게 있는지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순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혈액순환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를 우리가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돈도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말도 하죠. 시중에 돈이 안 돌아 이렇게 순환이 안 돼 이런 말들도 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몸속에 몸이 이제 피도 순환이 돼야 되고 영양소도 그래야 혈액을 따라서 이제 영양소도 각 기관에 곳곳에 이제 돌아다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은 그런 의미고요. 그러한 기관들은 또 어떠한 게 있는 건지, 또 기관에서는 어떤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이나 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압의 의미를 알고, 네, 혈압이 점점 높아져 이러죠. 혈압의 의미를 알고 건강을 위해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네, 우리 수업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오늘. 자, 그럼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12쪽이 되겠죠? 12쪽. 자, 그러면 심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랬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심장은 자기 주먹만한 크기로 가슴 부분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 우리가 가슴의 왼쪽,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심장은요, 위치하고 있으며, 계속 읽을게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박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박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을 말해요. 심장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수축이라고 하죠. 줄은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늘어나고 그래서 벌렁벌렁 한다고 하죠. 심장. 그래서 펌프 같은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거죠. 펌프처럼 벌떡벌떡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박동이라고 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이것을 박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죠? 네, 숨이 끊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박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읽을게요.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고, 네,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고 또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일을 한다. 했습니다. 네, 피가 우리 몸을 곳곳에 발끝까지 이제 심장에서 나와서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사람의 심장은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네, 두 개씩 있답니다. 두 개의 심방이 있고 심실이 있는데, 네, 심방은 피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를 받는 곳. 아까 피를 온몸을 돌고 온 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받는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심방을 통해서 받고요. 자, 심실은 피를 이제 심실은 피를 펌프질하는 거죠. 네, 펌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방 두 개씩 있습니다. 심방 두 개, 심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설명이 나와요. 자, 볼게요. 심방은 하면서 나오죠. 심방은 어떤 거냐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심방부터 줄을 치세요. 심방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실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네, 주체셨나요? 네. 그래서 심방과 심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읽어봤고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심방과 심실이 교대로 작동하는 압력에 의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므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온몸으로 혈액이 돌지 않아서 생명이 위험해진다. 네, 심장은 그런 역할을 해요. 펌프질을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심실에서. 심방은 받아들이는 거고, 돌고 돌아온 피를 받고, 심실에서 펌프질을 해서 또 걸러가지고, 피를 걸러서 또 다시 내보내고, 이런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돌지 않아서 생명이 위험해진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혈액의 순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심장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심장뿐 아니라 이제 혈관까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거는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한꺼번에 이제 보려고 하면 조금 머리에 쥐가 나니까, 아까 이제 심장은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우심방이 있고요. 요게 우심방이에요. 요게 체크해 놓은 게. 그 다음에 우심실은 여기가 우심실이 되겠어요. 그리고 좌심방, 왼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좌심방인데, 좌심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은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해서 심방과 심실, 여기에 있는 거죠. 심방은 여기에 있고, 위에 요 부분, 우심방은 요 부분, 우심실은 또 요 부분, 좌심실은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아시고,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자, 보시면은 우심방과 우심실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여기 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파란색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얘네들은 여기 요 대동맥으로 동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은 왜 정맥 주사 맞았다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체열 검사하자, 피를 뽑아서 피 검사한다고 해서 피를 뽑을 때는 어디를 뽑는 걸까요? 네, 우리는 정맥에다가 주사기로 피를 뽑습니다. 예, 그래서 손등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힘줄이 보이죠? 힘줄. 요게 이제 정맥이 되죠. 정맥 파란색이죠. 그쵸? 푸른색이죠. 그래서 여기도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정맥은. 그쵸? 그래서 다른 거는 또 나중에 호흡에서 나옵니다. 폐포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것까지 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심장은 요게 우리가 심장이 꼭 하트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심방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돼 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우심방과 우심실은 정맥과 연결돼 있고, 또 자심방은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자심방과 자심실은 동맥으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막히면 우리가 동맥경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면 기름이 많아서 피가 좀 뭐랄까 끈적거린다 그럴까요? 약간 탁해지거나 이러면 동맥경화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동맥입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가시고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설명할 기회가 또 나오니까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또 하시고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럼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자, 그렇다면 네, 지금까지 뭐 혈압, 혈관, 뭐 동맥이니 정맥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혈압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혈압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자, 혈액은 뭐예요? 피죠. 혈액이 혈관을 따라 흐를 때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 네, 요거 밑줄 쳐놓으세요. 혈액이 혈관을 따라 흐를 때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여기 혈관이 있었죠? 여기 앞에 여기 혈관, 이런 관이 다 혈관이에요. 여기 피가 이 관을 통해서 돌고 돌죠. 돌고 돌아요.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돌고 돌았다가 발끝까지 갔다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 관이죠. 관. 피가 도는데 피가 막 세게 돌 때도 있고 천천히 도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벽에 부딪히는 그 압력, 우리가 수도 파이프도에 물이 막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압력이 세다. 물의 압력이 세서 고층이라도 물이 잘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면 그럴 때 이제 그 벽에 미치는 압력을 수도 파이프로 얘기하면 수압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혈관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혈압이라고 한다. 그 다음 우리가 평소에 측정하는 혈압은 동맥에서 측정되는 동맥 혈압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까 정맥과 동맥이 있었잖아요. 정맥과 동맥이 있었을 때 동맥에서 측정하는 혈압을 말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이 혈관을 압박하는 최고 혈압은 보통 120, 이건 어떻게 읽냐면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근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익히세요. 요거 mm 2개 있으면 밀리미터 이렇게 읽거든요. 그리고 HG는 화학기호인데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HG인데 읽기는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밀리미터 이렇게 요런 단위예요. 단위. 혈압을 측정하는 단위.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압 측정하면 보통 뭐 100에 90, 뭐 120에 얼마 이렇게 해서 뭐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최고 혈압이 보통 120이에요. 그런데 이게 넘는다 그러면 엄청난 고혈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축할 때 혈액이, 그래서 우리가 혈압 잴 때 어때요? 밴드 같은 걸로 꽉 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란 공 같은 걸로다가 그 공기를 막 집어넣죠. 그러면 얘가 빵빵해지면서 팔이 막 조여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수축시킬 때 얘가 피를 못 통하게 꽉 조이니까 어때요? 엄청 이제 이 혈관이 굉장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20 정도가 이제 최고 혈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이 그냥 쭉 풀어져서 느긋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뭐 잠자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심장이 이렇게 압박되지가 않는 거죠.
그랬을 때를 우리가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압박하지 않는 상태의 최저 혈압은 80ml 머큐리 정도이다. 네, 80 mmHg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눈으로 익히시면 돼요. 이거 혈압을 나타내는, 우리가 키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센티미터, 몸무게를 나타낼 때는 킬로그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거는 혈압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읽을게요. 최고 혈압이 140 밀리미터 머큐리 이상, 최저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굉장히 위험해서 이때는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요게 140 이상, 최저 90 이상이면 고혈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동맥경화는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심장에서 폐나 온 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인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탄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하지 정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리까지 돌고 난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다리 아래쪽에 정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랬습니다. 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동맥경화, 아까 그림에서 동맥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정맥은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피 검사할 때 우리 손등에 나타나는 파란색 핏줄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맥이고요. 빨간색은 근육 피부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심장에서 폐나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죠. 심장에서 그랬을 때 혈관을 통해서 보내죠. 그랬을 때 동맥의 벽이 두꺼워진답니다. 네. 동맥에. 왜 그러냐면 뭐 식생활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렇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랬을 때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죠. 뭐가 끼인 거죠. 두꺼워진다는 거는. 그쵸? 그리고 굳어져요. 벽이. 그래서 탄력을 또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굳어지고 두꺼워지고 굳어진다는 것은 이제 얘가 딱딱하게 걔가 다 들러붙어 가지고 탄력을 잃게 돼요. 얘가 피가 빨리빨리 순환되게 얘가 돌도록 얘가 혈관벽이 깨끗해야 되는데 굳어져서 탄력을 잃게 된다는 거는 피가 천천히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빨리빨리 쌩쌩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동맥경화가 온다. 동맥경화는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읽을게요. 여기서부터 하지정맥부터. 하지정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리까지 돌고 난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다리 아래쪽에 정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동맥경화랑 이제 반대인 거죠. 동맥경화는 동맥에 그렇게 벽이 두꺼워지거나 굳어져서 탄력을 잃어서 피가 잘 못 도는 거, 막히는 거, 이런 거고요. 하지정맥은 다리까지 이제 다 피를 보내잖아요. 근데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얘네 순환이 되게. 그런데 다리까지 가서 심장으로 얼른 위로다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피가 다리 아래쪽에 이제 정맥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지정맥 핏줄이 막 엄청 두꺼워지면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정맥. 많이들 하지정맥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사진을 볼까요? 무슨 사진이냐면 혈관의 구조에 대한 사진입니다. 혈관의 구조. 혈관을 우리가 딱 그림으로 딱 띄어서 이렇게 보면 혈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맥, 정맥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처럼 파이프처럼 이렇게 단면을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슨 수도 파이프처럼 이렇게 생겼죠, 진짜. 그래서 여기서는 여긴 동맥이고 여긴 정맥이에요. 근데 껍데기는 어때요?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 이렇게 파란색이죠. 네, 아까 정맥이 파란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이쪽으로 동맥을 통해서 나갑니다. 정맥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혈액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정맥이고요. 심장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혈액이 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혈관 벽이에요. 여기 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판막이라고 있는데, 판막은 이제 피가 거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이 있는데, 그 막을 말합니다. 얘가 없으면 피가 막 저기 막아주질 않으니까 피가 역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 판막증 뭐 이런 병을 앓는 그런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동맥과 여기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죠. 예. 사이를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얘하고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영양분 같은 거, 뭐 또 산소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이렇게 교환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망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파란 정맥으로 또 들어가고요. 이런 관율로 들어가는 표시죠, 이게. 네. 네,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혈압이 무엇인지, 동맥경화가 무엇인지, 또 하지정맥은 또 어떤 식으로 있는지 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책을 통해서 설명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렇다면 그 다음 장 14쪽이 되겠어요.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등 혈관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혈압이 아까 이제 140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그랬죠? 네, 그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은 다른 또 병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지침이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만 알면 되겠죠. 뭐 대동맥이 어떻고 뭐 대정맥이 어떻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본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혈압을 그럼 유지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하루 동안 먹는 소금의 양을 2g, 이 g이죠. G가 2g 이하로 줄인다. 2g이라면 굉장히 작아요. 티스푼으로도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티스푼. 그 다음에 둘째,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게 돼요. 그 다음 넷째,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한다. 네, 걷거나 뛰는 운동. 그런데 연령이 높으시거나 이러면 뛰는 운동은 조금 힘들죠. 그쵸? 한 50 넘으면 뛰는 운동은 조금 이제 다리에,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걷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30분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그 다음 다섯째, 금연, 담배 피지 말고 술을 마시더라도 하루 한두 잔 정도로 한다. 네. 그 다음 여섯째,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 네. 다 아는 내용이시죠? 그 다음 일곱째,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이상 검진을 받는다. 아까 140 이상이 고혈압이라고 했으니까 혈압 측정을 해서 120이 넘거나 149 전 단계
해당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검진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혈압, 순환과 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심장의 혈압에 대해서.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뭐 혈압, 고혈압 좀 조심하자.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순환이 뭐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순환 1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총정리 학습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